안녕하세요. 불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 내용은 한 바람대처 커뮤니티에 15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수만 편의 실제 사연들을 재구성한 100% 불륜 실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만삭의 몸으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안타까운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올 겨울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출산일이지만 저에겐 지옥과도 같은 날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만삭이 됐을 무렵 유도분만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자정이 지난 새벽까지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든 진통이 시작될 수 있었기에 다른 때보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곧 집에 오겠다며 말이 끊기더군요. 하지만 전화는 끊기지 않은 상태로 켜져 있었죠. 그렇게 우연히 여자랑 모텔에서 이미 일을 다 치르고 난 후 대화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날,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 전전날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전 도저히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아 빈속에 토하고 절망 속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기, 뱃속에서도 그리고 세상에 나올 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분만일엔 친정 식구들이 끓여준 죽 한 대접을 겨우 삼키고 힘을 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잘 먹고 가도 시원찮은데 거의 이틀을 굶고 남편에 대한 미움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 차 그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뱃속 아이를 생각해 독하게 마음먹고 11시간의 긴 진통 끝에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엔 신랑이랑 절대 같이 안 들어간다 했지만 출산의 고통을 신랑도 직접 봐야 할 것 같아 함께했죠. 신랑이란 사람, 사실 결혼 전 친정 식구들 반대가 심해 저는 집에서 쫓겨났고 몇 개월 동거부터 시작하면서 친정 부모님 가슴에 대못까지 받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귀는 동안엔 큰 다툼 한 번 없이 서로 죽고 못 살았고 남편은 저를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옆에 여자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던 사람이었는데 배신감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군요. 출산 후 바로 각방을 썼고 아이를 돌볼 새도 없이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산후조리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저를 사귀기 전 만났던 여자가 서울에 왔다가 신랑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때는 출산하고 2주 뒤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둘이 모텔방 잡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됐거든요. 다행히 당장 쫓아가서 모텔까지 가는 상황은 막았지만 제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아이도 태어났는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집에 돌아와 술상을 차렸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빈속에 술을 열심히 마셨죠. 퇴근에 돌아온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군요. 전 그 길로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와 방바닥에 꽂았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으니 당신이 나를 찔러라. 내가 그동안 참고 우리 가정 지키려 애쓴 거 안다면 당신도 알아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하면서 죽어보려고도 했지만 용기가 안 나더라.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 나를 찌르고 서랍 안에 통장 있으니 이 길로 아기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라 하며 취한 채 이것저것 집어 던졌습니다. 욕도 섞어가며 울다가 웃다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술 취한 채 칼을 잡으려 하니 놀래서 얼른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이불을 깔아주며 자라고 하고 빤히 지켜보더군요. 서러운 마음에 한참 울었더니 남편이 와서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은 우리 식구는 변함없이 평생을 같이 살게 될 테니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고 다른 마음 먹지 말라며 출근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말대로 오늘부로 싹 정리했어. 앞으론 당신과 아이만 바라보며 살게. 라고 보냈더군요. 이후 남편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본인 동의하에 위치 추적 신청하고 저랑 동반하는 회식엔 모임도 안 나갔죠. 그렇게 완벽하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정혜지입니다. 당신 남편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1년만 기다리면 이혼하고 올 테니 그때 같이 살자고 날 설득시켰습니다. 아내분이 알게 돼 잠시 연락할 수 없다고 하길래 지난주에 제가 끝내자고 했습니다. 반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매달리더군요. 더는 못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시중에 한 말이라며 아내분이 많은 상처를 받아 자신도 어쩔 수 없다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아이에게도 아빠 노릇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었고 저희 집의 엄마께도 사위 노릇 하겠다고 저희 아빠 제사 때 가서 인사까지 드리며 혜지랑 약속한 게 있으니 기다려달라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 다 뺏어놓고 기다리라 하더니 이젠 잊으라네요. 그러면서도 다른 남자 만나면 모든 사랑 다 주지 말고 반만 사랑하랍니다. 나 만나기 전에도 2년 반 동안 여자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제 또 다른 여자 찾겠죠. 실망만 가득합니다. 당신 남편이란 사람에게. 아내분도 알 건 아셔야 할 것 같아 문자드립니다. 만나기 싫으시겠지만 저희 한번 만나죠. 줄 게 있어요. 이 문자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상간녀 주제에 어찌나 당당하던지 꼭 아내인 제가 상간녀고 그 여자가 아내가 돼 얘기하는 것 같은 아주 더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의 옛 여자친구였고 이혼한 상태입니다. 모텔 현장에서 쫓아가 만났을 땐 일방적으로 남편이 쫓아다닌다고 오는 전화 하는 전화 안 하고 안 받을 테니 걱정 말고 남편 단속이나 잘하라고 큰 소리친 여자였는데 이제와 남편의 실체를 알리는 이유는 뭘까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만나주지 않아 혼자 날뛰는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세상에 믿을 남자는 없구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신랑은 예전처럼 저에게 잘해주고 아이도 잘 봐주고 완벽하게 사생활을 오픈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예전과 같고요. 그 사건에 대한 제 심경과 푸념도 들어주고 술 한잔 하면서 달래주기도 하고 늘 용서를 빕니다. 심하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임신 기간이라 몇 개월 부부관계를 못해서 그랬을 거야. 스스로 위로해보아도 살면서 가장 무섭고 남편이 필요했던 첫 출산일 날 절 완전히 수렁에 밀어넣은 남편을 죽어도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만 아니면 이혼하고 싶고 죽었다 태어나면 이 사람과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을 만큼 상처가 큽니다. 잘 지내는 듯 하다가도 언젠가 또다시 나를 배신할 것 같아 죽이고 싶게 밉고 제 머릿속엔 늘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제가 너그럽지 못한 걸까요? 다른 분들 같으면 임신 기간에 저지른 일들이라면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면 임신 기간에 저지른 일들이라 더욱 용서를 못 하시겠나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15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저희 카페엔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의 불륜과 맞닥뜨리는 사연이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아이가 없다면 이혼 결심이라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육아의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아내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위해 가정은 지키되 뻔뻔한 상간녀를 용서하지 말라고요. 전화통화든 만남이든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상간녀의 자백을 꼭 증거로 남겨두시고 남편분도 잘 감시해서 이들이 또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꼭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